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장스 메소드 발표를 하게 된 신동원입니다. 이 카메라 인트린직 파라미터 캘리브레이션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 오픈CV에도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신 캘리브레이션 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이 장스 메소드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DLT, Direct Linear Transform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3차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 3차원 점과 2차원 점 사이에 상관관계가 주어졌을 때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와 이 외부 파라미터를 같이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살펴볼 장스 메소드는 이 카메라와 그리고 또 2차원의 체커보드 패턴을 이용해서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만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커보드 판에 중심을 월드 좌표계로 가정하고 그리고 체커보드 상의 모든 포인트들은 모두 평면에 있으므로 G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다시 말하면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할 때 실제로는 요 아래 그림처럼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캘리브레이션 패턴의 자세를 여러 형태로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패턴은 고정되어 있고 카메라의 자세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해서 카메라 프로젝션에 대한 식을 단순화시켜 보면 먼저 이렇게 원래 카메라 프로젝션 하는 수식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2차원 평면상의 점 좌표고 내부 파라미터, 외부 파라미터의 회전, 트랜슬레이션 이동, 그리고 3차원 포인트 좌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쳐진 이 G값이 이 앞에서 설명드린 가정에 의해서 0 값이 되기 때문에 이 값과 곱해지는 R1, 3, R1, R1, 3, R2, 3, R3 요 세 개의 값은 어차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래와 같이 간소화 시킬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앞에 있는 두 행렬을 곱한 것이 H, 행렬 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행렬 H는 이와 같이 K와 위에서 살펴본 요 행렬의 세 번째 칼럼이 없어진 R, R 행렬 그리고 T 행렬, T 벡터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카메라 프로젝션 행렬 구하듯이 DLT 방법을 적용해서 행렬 H의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DLT에서 카메라 프로젝션 행렬 곱해지는 것을 선형화한 다음에 모든 관찰값들에 대해서 쌓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여기서는 거기서 사용하는 AX, AY 벡터가 이와 같이 Z값, G값에 관한 항이 사라진 형태로 구성이 되고 이거를 모든 관찰값들에 대해서 쌓은 다음에 이렇게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을 SVD로 풀면은 우리가 원하는 행렬 H에 대한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행렬 H는 구했는데 각각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제 구하려면은 이 행렬 H를 행렬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가정에 의해서 회전 행렬의 세 번째 칼럼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DLT처럼 QR 분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수식을 유도할 건데 원래 H 행렬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행렬을 H 행렬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H1은 K 곱하기 R1이 되고, 그 다음에 H2는 K 곱하기 R2가 되고, 마지막으로 H3는 K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R1은 K 인버스 K 인버스 H1이 되고, R2는 K 인버스 H2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회전행렬의 오소노멀리티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회전행렬의 각 열벡터는 서로 오소고날, 직교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R1과 R1 트랜스포즈 R2는 0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R1과 R2를 위에서 정의한 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각 열벡터는 각 놈 값이 1이라는 그런 제약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이 R1과 R2를 또 위에서 정의한 것으로 대치해주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을 이제 우변에 있는 것을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지정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약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제약 조건 두 개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나중에 K를 구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제약 조건을 여기서 K 인버스 트랜스포즈 K 인버스 이 부분을 중간에 있는 부분을 B 행렬 B라고 우리가 대치를 하면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행렬 B는 상삼각 행렬인 카메라 인트린식 매트릭스 K를 두 번 곱한 것이므로 대칭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 B를 알면 촐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행렬 K를 인트린식 파라미터에 대한 행렬 K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렬 B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손으로 좀 전개를 해봤는데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HI 트랜스포즈 B HJ 이 수식이 각각의 행렬 원소 값들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H는 H1I, H2I, H3I 요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는 H1J 얘는 인덱스가 J죠. H2J, H3J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행렬은 대칭 행렬인 B11, B12 이렇게 쭉 나가는 행렬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하면 앞에 두 개 먼저 곱해보면 밑에 이쪽에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사실 이게 이렇게 쭉 그 행벡터인데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열벡터로 적었습니다. 열벡터를 적고 트랜스포즈를 취해줬고요. 그래서 이 행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똑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벡터와 열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요로 아래와 같은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B에 대한 항으로 다 이렇게 묶은 것인데 B11은 여기 앞에 있는 요 항이 되므로 B11을 곱해진 양쪽에 곱해진 H1I 그리고 H1J 요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12에 대한 항으로 묶어보면 B12에 대한 항은 이쪽 항과 그리고 이쪽 항 두 개를 이제 B12를 빼내고 그 나머지들로 묶으면은 이렇게 H2I, H1J 플러스 H1I, H2J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다시 원소 H와 원소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선형결합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VIJ 트랜스포즈 곱하기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 앞에 있던 이 HI 트랜스포즈 B, HJ 이 수식이 이렇게 VIJ 트랜스포즈 B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봤던 두 개의 제약 조건을 이와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이 행렬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V의 행렬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을 여러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오른쪽과 같이 행렬을 쌓아 올리면 이 대문자 V.B는 제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시스템을 풀면 B 값을 알 수 있고, B 값을 알면 K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문제를 풀 때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매트릭스 H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4개의 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하나의 이미지는 2개의 수식을 얻을 수 있는데, 행렬 B는 6 degree of freedom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 3개의 서로 다른 자세로 찍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수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코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 이 장스 메소드가 칼텍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거기 홈페이지를 가보면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GitHub에 있는 거 가져온 건데요. 여기 매트랩으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쪽에는 이미지로부터 2D의 영상으로부터 그 디텍션을, 특징점에 대한 디텍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부터 보면 파일들을 가져와서 JPG 파일을 가져와서 이 포문을 도는데, 쭉 보면은 이제 imread로 이미지 파일을 읽어드리고 i에다가 저장을 하고, 관련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 칼태그라는 이 함수에서, 이게 미리 정의된 구현된 어떤 함수인데, 이게 그 영상에서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패턴에 대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내어주는 것은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 IPT라고 하는 이미지 2D 이미지 상에서의 포인트 좌표와 WPT라고 하는 3000 공간상의 포인트 좌표, 평면상의 좌표가 되겠죠. 우리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패턴 2D 패턴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쌍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값이 있으면은 is empty가 나시면은 디텍션이 successful 했다고 출력을 하고, 밑에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homography 2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WPT와 이 IPT에 normalized 된 형태의 값을 사용하는데, 이 homography 2D 행렬은 그 함수는 이 H 행렬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했던 게 H 행렬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서 이 H 행렬을 구해서 또 쭉 해서 나중에 밑에서 MAT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MAT 파일을 뒤에서 불러서 쓰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호모지니어스 동수자 표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VIJ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VIJ라고 하는 그 행렬식을 구성할 때 H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아까 뒤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네, 요 부분이 되겠죠. 요 V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요 하나가 두 줄이 나오니까, 그리고 VIJ는 요것이 되는 거고요. 요거 수식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IJ를 이렇게 만들고 이 밑에로 쭉 따라가보면 MAT 파일, 아까 우리가 만든 MAT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 VIJ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G라는,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두 줄로 들어가는 그 행렬의 값이 되고, 이것을 이제 V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나가게 되는 거죠. V에다가 G 뒤에 붙이고 또 다음 부분에서 그 뒤에 붙이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 대문자 V 행렬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SVD로 해서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의 마지막 값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B로 만들고, 그 B를 알면 우리는 이 아까 초레스키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A를 그 K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밑에 적혀져 있네요.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도 수행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코드를 한번 살펴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할 때 렌즈 왜곡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프랙티컬한 카메라 렌즈에서는 디스토션이 발생하는데, 레디얼 디스토션이나 탄젠셜 디스토션, 첫 번째는 레디얼 디스토션은 방사 왜곡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움푹 들어간 형태의 왜곡을 만들어내거나, 반대로는 볼록하게 이렇게 나온 형태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왜곡을 방사 왜곡, radial distortion이라고 하고, 이제 tangential distortion은 접선 왜곡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게 영상이 조금 수평이 안 맞게 기울어져 있다거나 그런 형태의 왜곡을 이제 접선 왜곡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수식을 보통 그 왜곡 모델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식을 보시면 이제 x와 y의 값이 어떤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k1과 k2가 radial distortion coefficient, 방사 왜곡 개수가 되는 것이고, p1과 p2는 접선 왜곡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 원래의 이 XY 좌표와 왜곡된 XY 좌표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카메라 파라미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드린 장스 메소드로 초기와 초기 값을, 밑에 이제 장스 메소드로 얻어진 카메라 파라미터를 초기 값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 Q라고 하는 이 왜곡 개수들 K1, K2, P1, P2가 들어가 있는 이 Q라는 항을 추가해서 이 왜곡까지 고려한 카메라 프로젝션 수식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이제 3000 포인트 X를 카메라 좌표로 프로젝션해서 이 두 개의 원래의 2D 특징점 사이의 차이, 말하자면 이 리프로젝션 에러가 되는 것이죠. 리프로젝션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하면 최종적으로 약간 왜곡 계수가 보정이 된 K 값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렌즈 디스토션을 보정한 영상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체스보드 패턴이 약간 배럴 디스토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된 것이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왜곡이 없는 그런 영상이 얻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청스 메소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